그렇다면 숙취는 어떨까? 특히 폭탄주 마신 날에는 뭐 그 다음 날까지 머리가 많이 아프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합하는 술보다는 그냥 맥주면 맥주, 소주면 소주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마시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술이 더 취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취하고 숙취도 더 심하다는 폭탄주. 그렇다면 폭탄주와 숙취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실험에 참가한 2명을 대상으로 먼저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와 소주를 각각 마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체내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량을 정했다. 20분 후 술을 다 마신 참가자들에게 취기가 나타났다. 음주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체혈을 실시했다. 폭탄주를 마신 후 3일 동안 간을 쉬게 하고 다시 병원을 찾은 참가자들. 이번엔 각각 소주 1병을 마시게 했다. 폭탄주와 알코올 섭취량을 맞춘 용량이다. 참가자들의 모습이 폭탄주를 마실 때와는 사뭇 다르다. 폭탄주를 마셨을 땐 이게 잠도 많이 오고 주사바늘 찌를 때 체열할 때 아픈 줄 몰랐는데 지금 그냥 소주만 마시니까 술도 빨리 깨는 것 같고 그냥 소주만 먹다 보니까 그런 뭐 두통 기미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뭐 졸린 기운도 거의 없고 지금 약간 취기만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음주 후 1시간 간격으로 4회 체열했다. 그리고 경희대 약학과에 의뢰해 혈액을 분석했다. 혈중 에탄올, 즉 알코올 농도의 경우 폭탄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흡수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역시 폭탄주가 훨씬 느린 감소폭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얘기다. 폭탄주라고 하는 데는 맥주가 섞여 있게 돼 있는데 그 맥주라고 하는 것이 장을 지나가면서 장세포를 자극해서 알코올이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알코올이 쉽게 흡수되다 보니까 폭탄주 먹은 쪽이 소주 먹은 쪽보다 알코올 농도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주가 흡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그리고 그것이 대사에서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도 높고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숙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숙취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오래 나타날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술을 마시다 보면 종종 음료수를 함께 마실 때가 있다. 주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마시기도 하지만 평소 주량이 약한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시고 결국 덜 취하려는 의도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다. 탄산음료를 섞어 먹으면 이제 좀 제가 좀 느끼는 게 좀 덜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섞어 먹게 된 어떻게 보면 버릇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덜 취하는 거를 느끼려고 이렇게 마시는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은 술자리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음주 습관 중 하나다. 무심코 술과 함께 마시게 되는 탄산음료.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은 숙취로부터 안전할까? 탄산음료란 이제 용액에 탄산가스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인데요. 예를 들면 맥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음료를 말하죠. 이런 음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은 지용성이지만 몸속에 들어가서 용해되어서 알코올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용해 작용을 촉진하고 위장에서 흡수하는 것을 촉진해서 더 알코올 흡수를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음주에 의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 때문에 아침마다 숙취로 곤혹을 겪고 있는 오재욱 씨. 과음한 다음 날이면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찾는다.
목이 탈 듯한 심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그다음에 새벽에도 목이 뭐 너무 타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꼭 마셔야지만 자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후 유난히 갈증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몸속에 있는 전해질과 수분을 배출하게 된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해되어서 소변과 땀 분비가 늘어난다. 따라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 오재욱 씨. 그가 들른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사우나 시설. 술 마신 다음 날 몸이 개운치 않을 때면 의뢰 이곳을 찾는다. 아무래도 땀을 좀 빼고 나면 숙취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나서 사우나를 항상 찾습니다. 6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장시간 땀을 빼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정신도 맑아지는 등 한결 몸이 가벼워진다는 오재욱 씨. 그가 선택한 사우나는 숙취를 해소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우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온에 노출돼서 우리 몸에 강제로 땀을 배출하게 돼서 일시적으로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이나 몸속에 녹아있던 이런 아세트알데히드가 일시적인 탈수 현상으로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숙취가 더 심하게 돼서 두통이나 근육통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숙취를 푸는 방법 중에는 잘못된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술 문화에 존재하는 일명 해장술이다. 숙취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혹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 해장술. 술집 있는데 또 먹는 거죠. 먹고 또 먹고. 그게 모르지. 술에 이제 술을 먹으니까 그런 증상을 못 느끼지. 내 자신 못 느끼지.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해장술에 담긴 위험성은 매우 크다.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에 해장술을 마셨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숙취가 아닌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 증상의 경우에는 부족한 술을 얼른 보충해 줌으로써 금단을 완화시키고 그 증상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분은 숙취가 아닌 알코올 의존성에 의한 금단 증상이고요.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숙취라는 미명하에 아침에 해장술을 마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술을 마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숙취. 하지만 잘못된 음주 습관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결국 숙취는 술을 먹어서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숙취가 생기지 않게끔 건강 음주를 해서 숙취를 예방하고 또 숙취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좀 건강한 쪽으로 유도해서 그걸로 인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음주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숙취로 괴로울 때면 우리는 을에 마땅한 해소법이 없나 하고 찾게 됩니다. 술이 빨리 깨고 또 컨디션이 평상시처럼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간에 떠도는 숙취 해소법은 다양하고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콩나물국을 먹는 게 좋을지,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지, 사우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잠을 푹 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지독한 숙취,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말의 평일 밤은 늦은 시간에도 불야성을 이룬다. 평균 4-5번 되는 송년 모임으로 술집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난다. 한편 서울에 있는 한 한국어학원 강의실에서도 송년 파티가 열렸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주종도 다양하다. 술에 취하고 들뜬 분위기에 한 번 더 취한 사람들. 분위기가 고조될 무렵 맥주와 소주 그리고 와인까지 섞은 폭탄주가 등장했다. 한국식 폭탄주의 주인공은 송년의 날 생일을 맞은 닉 마르소 씨다. 나라마다 다른 음주 문화. 그렇다면 숙취 해소법은 어떨까? 보통 그 캐나다 아침 식사고 계란, 베이컨이나 그런
음식 많이 먹어요. 기름이 많은 거.